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토 랩터스 전문 채널 랩터스톡의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미 있는 패배들이라는 타이틀로 오지 아누노비 트레이드의 효과와 랩터스의 최근 신인 잔혹사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오지 아누노비 트레이드 이후로 랩터스는 상승세를 탔지만 최근에 3연패를 당하면서 성적도 동부 12위에 머물러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유타전의 대패를 제외하고는 졌지만 잘 싸운 경기들이었습니다. 바렉과 키클리가 합류하면서 라야코비치 감독만의 색깔이 더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현재 랩터스는 리그에서 어시스트 3위, 속공 득점 1위라는 공격형 팀으로 한 시즌 만에 변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이를 통해서 수비 레이팅은 22위까지 떨어졌지만 감독도 바뀌었고 선수들도 바뀌었기 때문에 적응하는 시간이라고 생각되고 내년쯤 되면 좀 더 수비력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마누엘 퀴클리 랩터스에 합류하면서 평균 30분 넘게 출장하면서 주전 포인트 가드라는 랩터스가 그에게 맡긴 사명에 맞는 역할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퀴클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장점은 3점 슛인데요. 통산 37%를 원래도 준수했지만 랩터스 합류 이후에는 일시적일지라도 46.5%라는 가공할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46.5%는 물론 내려갈 수치이긴 하겠지만 이 리그에서 3점 슛이 되는 선수가 가져다주는 파생 효과가 크기 때문에 팀의 공격 전체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RJ 베럿 역시 퀴클리처럼 이적한 그 버프를 제대로 받고 있는데요. 토론토 홈타운 보이답게 기존 선수 마냥 잘 녹아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전에서는 37득점으로 시즌 하이를 기록도 했습니다. 이 엘리트 스코어의 척도가 무엇이냐, 요즘에는 이 컷이 많이 높아져서 평균 25득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단 평균 20득점을 찍은 아이 선수 NBA에서 공격력 있는 선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베럿 같은 경우는 21-22 시즌에 딱 한 번 20.0득점을 기록한 바 있고요. 이 엘리트 스코어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20득점, 현재 랩터스 합류 이후로는 이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RJ 베럿의 공격력에 대해서는 리그 전체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데 좀 더 랩터스에 합류하면서 더 높이 상승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베럿과 퀴클리가 랩터스에 합류하게 되면서 여러가지 파생 효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데니스 슈로더의 벤치행입니다. 사실 슈로더는 좋은 선수고 리더십도 있는 선수이지만 주전 포인트 가드로 쓰기엔 약간 아쉬운 감이 있었는데요. 이 두 선수들이 합류하면서 본인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벤치로 내려가면서 팀의 공격에 좀 더 밸런스가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효과는 게리 트렌트 주니어의 줄어든 비중입니다. 사실 팀 내에서 작지 않은 역할을 수행해왔던 게리 트렌트 주니어, 올 시즌 부진하면서 팀도 덩달아 성적이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퀴클리와 베럿이 합류하면서 더 게리 트렌트 주니어의 롤은 줄어들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그의 부진이 팀에 미치는 역할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게리 트렌트 주니어는 좋은 선수이고 평균 20분 정도 출전하고 있지만 아직도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비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퀴클리와 바렛이 오면서 풀린과 아치우아가 팀을 떠나게 되었고 이 선수들이 떠나면서 벤치는 좀 더 젊은 선수로 앞으로 채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풀린과 아치우아 뉴욕에서의 상태는 좋지 않은데요. 일단 풀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로테이션에서 아웃되면서 출전하기조차 힘든 선수가 되었고 아치우아 같은 경우는 평균 한 10분 정도 출장을 하고 있지만 둘 다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50보 100보입니다. 둘 다 계약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말라카의 풀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방출당하고 G리그에서 리그를 다시 노리는 선수가 될 것 같고 아치우아 같은 경우는 운이 좋다면 베테랑 미니멈으로 다른 팀으로 이적하지 않을까 싶지만 너무나도 아쉬운 안타깝네요. 이렇게 트레이드가 성사되고 새로운 선수들이 오면서 이번 시즌 랩터스를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 역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성적의 급상승으로 플레잉 토너먼트 합류이지만 이미 너무나도 많은 패배로 반전은 어려워 보이는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을 위한 도약의 발판으로 이번 시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시아캄 트레이드, 여러 팀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썰러리라던가 그리고 연장계약 의사 등으로 인해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까지 한번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오지 아누노비 트레이드 직후만 하더라도 한 80% 확률로 떠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떠날 수도 있고 안 떠날 수도 있고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1라운드 픽이 스퍼스에 넘어가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야콥 퍼틀 트레이드를 통해서 랩터스는 내년도 1라운드 픽을 스퍼스에 양도했습니다. 6번 픽까지 보이기 때문에 어지간하지 않고서야 스퍼스에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도
내년도 드래프트에 참가하는 신인들은 그 실링이 높지 않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줘야 할 픽이라면 이럴 때 털어버리는 게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랩터스 입장에서 하나까지 보험도 드러났는데요. 오지 아누노비 트레이드를 통해서 디트로이트 피스톤스 2라운드 픽을 랩터스는 양도받았습니다. 31번, 32번 정도로 예상되는 이 디트로이트의 픽, 어떻게 보면 1라운드 픽보다는 늦은 순번이지만 계약기간이 1라운드 마지막 픽들보다 짧다는 점에서 되려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왜 랩터스는 픽을 차라리 주는 편이 나은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리그에서 랩터스는 신인을 굉장히 잘 키우는 팀으로 소문이 났는데요. 근 5년간의 데이터를 보자면 랩터스는 신인 육성에 줄곧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랩터스가 신인을 잘못 뽑은 게 첫 번째 잘못이겠지만 이상하리만큼 불운도 작용하고 있는데요. 2019년 같은 경우에는 59번 픽 두안 에르난데스 선수를 뽑았습니다. 이 정도 픽의 선수가 리그에서 살아남는 것은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NBA에서 거의 뛰지도 못했다는 점은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재미난 사실은 이 선수 NBA에서 퇴출당한 이후로 유럽 리그나 이제 여러 리그를 전전하다가 KBL에도 뛰었는데요. 그 KBL에서도 실패를 하고 지금은 대학팀 코치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네, NBA라는 곳이 원래 버티기가 어려운 곳이죠. 그치만 이 불운의 진정한 시작은 202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9번 픽 말라카이 플린, 닉널스의 홀대로 제대로 활약을 하지도 못하고 트레이드 되었고 59번 픽 제일런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장신가드로서 어느정도 포텐셜을 보여줬지만 금지 약물 복용이 걸려서 1년 징계를 받았고 이 징계 이후에는 리그에 다시 입성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드래프트 스카티 반지의 발견으로 굉장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2라운드 픽으로 뽑은 선수들은 대실패를 거뒀는데요. 일단 46번 픽 날라노 벤튼, 커리어 초창기에는 어느정도 활약을 하면서 포텐셜을 보여줬지만 결국 방출되었고 47번 데이빗 존슨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해서 랩터스에서 거의 뛰어본 경험이 없다시피 한 선수였고 결국 방출되었습니다. 물론 낮은 픽에서 이렇게 선수들이 성공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오지 아누노비, 파스캄 시아칼 그리고 노먼 파웰 등 낮은 픽에서 선수들을 잘 키워냈던 랩터스의 명성에는 걸맞지 않는 그런 아쉬움이 되겠죠. 그리고 지난해 입단한 신인 크리스찬 콜로코 같은 경우 호흡기 질환으로 무기한 아웃 상태입니다. 사실 저는 이 크리스찬 콜로코의 이제 호흡기 질환이 곧 치료돼서 금방 복귀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뛰고 있지 못하는 것은 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의 신인 제가 많이 기대했던 그레이디 딕이었는데요. 평균 3.5득점에 부진 후 905에 머물러 있습니다. 905에서 스텝 올림은 좋지만 3점슛 성공률 25%라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랩터스가 선수를 잘못 뽑은 것도 있지만 금지 약물이나 호흡기 질환이라 이런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도 굉장히 안 따라줬다고 할 수 있겠죠. 기타 뉴스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매주 랩터스 톡을 올렸지만 작년 들어서 좀 뜨문뜨문하게 올리다 보니까 업데이트가 늦었는데요. 지난 12월 8일 론 하퍼 주니어가 방출되었습니다. 그 후 포워드 겸 센터인 존 테이포트와 랩터스는 투웨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레이커스전 랩터스의 다르코 라이코비치 감독은 심판 판정에 대해서 아주 거칠게 워딩을 써가며 비판을 했고요. 이에 25,000달러의 벌금은 물었지만 팬덤 내에서는 속이 시원하다는 평이 대다수입니다. 또 한 가지 보태자면 이 라이코비치 감독이 랩터스의 신임 감독이지만 전국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센 항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리그 팬들에게 본인의 이름을 알리는데 성공했다는 점을 본다면 어느 정도 낼 만한 가치가 있었던 벌금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스케줄 안내입니다. 셀틱스, 히트, 불스, 닉스, 동부 4연전이 시작을 되었고요. 이제 랩터스가 승리를 바라보고 달릴 수 있는 그런 팀은 아니지만 일단 0승 9패인 굴욕에 가까운 디비전 전적 무승을 끊는 것이 급선무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처음으로 오지 아누노비를 적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메디슨 스퀘어 가든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헌정 경기는 되지 못하고 다음에 있을 3월 28일 홈게임에서 헌정 경기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네, 승패를 바라기보다는 즐기는 자 모드로 이번 시즌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간 제가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 있고요. 다음 시간엔 좀 더 재미난 자료를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